스승님께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 전 재산을 속인 남친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읽게 되었는데 4억을 모아놓은 남친이 5천만 원밖에 없다며 결혼 상대로 만나는 여친을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자는 남친 말을 고지고대로 믿은 여친도 서로 노력하면서 살자는 마음을 먹었는데 나중에 4억이 있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남친은 여친이 결혼 상대로서 어떤 사람인지 시험해 보려고 그랬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그렇게 행을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 조언을 구한다고 하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득 스승님께서는 제자를 시험한 적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시험한 적이 있으셨다면 그 시험을 통과한 제자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좋은 의도로 사람이 시험을 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지 스승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질문 내용은 여자한테 정말 긍정적 내용인데 뭘 그걸 질문하고 말고 할 것이 있나요? 아니, 여자한테는 그게 정말 긍정적 내용이고 남자한테도 긍정적 내용이에요. 여자가 그걸 고민할 필요는 없는 내용입니다. 어떤 경우는 나쁘냐? 보세요. 남자가 한 5억, 10억 있는 것처럼 했는데 알고 보니까 5천만 원밖에 없어. 이건 나쁜 놈이야. 이건 도둑놈이야. 이건 나쁜 놈이기 때문에 상종하면 안 돼. 응? 근데 한 5억 있는데 5천만 원만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5억이 있어. 이건 나쁜 게 아니야. 그리고 그 남자 입장에서 5억이 있는데도 5천만 원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그건 어떤 의미냐면 정말 이 여자가 나를 5천만 원만 있다 해도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선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돈 때문에 나를 선택함이 아니라 진정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는 것일까? 이런 걸 보고자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진심을 보고자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어떤 여인을 선택할 때 시험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사실은. 정말 옛날 옛적에 총각 시절에 한 여인을 선택해야 될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정말 시험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정말 있는데도 없는 척하고 또 막 일부러 많은 시험지를 주었어요. 통과 하나 안 하나 보려고. 그리고 막 최악의 조건들만 얘기했어요. 좋은 조건을 말을 해야 되는데 최악의 조건. 나는 결혼하면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늘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고, 보세요. 그리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떼거리도 없고 뭐 등등의. 그리고 막 촌에 그때 실제 사실이거든. 촌에 막 굴속 같은 집이고 초가집이고 굴속 같은 집이고 이런 집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어려운 가정이다. 그런데도 내가 좋으냐, 이렇게 악조건은 다 제시를 한 겁니다. 왜? 통과 안 하면 알죠? 그러니까 통과를 못하면 아웃시키려고. 지금 이 본문 들으면 큰일 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시험을 많이 했는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그 시험을 다 통과했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좋은 시험이기 때문에 시비를 논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좀 속은 느낌이 들고 당한 느낌이 들 수는 있는데 그건 저 사람이 진정 내 진심과 사랑을 느껴보고 싶어서 저런 방편을 택했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말아야지, 이걸 배신감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거나 나를 속였다는 의식을 갖는 건 옳지 않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니까 여자분께서 속았다는 느낌, 사기당했다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냥 내 남자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느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긍정적 시험을 했구나, 이런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우리 회원들이나 제자를 시험한 적이 있냐고 물으셨죠. 오늘 드디어 공개를 하면 저는 수시로 시험을 합니다. 수시로 시험을 하고 시험에 통과한 제자도 많이 있고 또 시험에 통과를 못한 제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에 통과를 못했다고 해서 그 제자를 예를 들어서 가볍게 여기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게 너무 당연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게 너무나 자명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너는 질량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너는 아웃이야? 이런 생각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또 품어주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기회를 주고, 모자라면 또 모자란 대로 이해를 시켜주고, 그러면서 이끌어가는 것이지 시험에 통과를 못했다고 해서 부정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통과한 회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시험을 할 때는 극단적인 마음으로 시험하는 게 아니고 네가 한 단계 올라섰는지 못 올라섰는지를 보려고 시험을 하는 것이지 어떤 극단적인 판단을 하려고 시험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 회장님도 계시지만 회장님도 여러 번 시험했습니다. 그러면 회장님이 시험에 다 통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맞춰보세요. 했을 것 같아? 못했을 것 같아? 예.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시험을 거의 통과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거의 통과를 못했는데 오랜 세월 동안 도원 회장님을 맡아서 이렇게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도와주면서 이제 공부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제가 시험을 하면 통과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번 시험하면 7, 8번 통과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10번 시험을 하면 한 7번 정도는 통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질량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여러분을 잘되게 하려고 시험을 하는 것이지 나쁜 의도로 시험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낙오시키려고 시험하지는 않는다.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바르게 이끌어 주려고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바쁘다고 집에 가려고 해요. 바쁘다고. 집에 가려고 할 때, 오늘은 좀 더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럼 아니에요. 어긋장을 부리면서 가는 분도 있고, 알겠습니다 하고 머무는 분도 있죠. 근데 그 한마디가 나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그 사람의 기운과 정성과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지금 정성스러움을 쏟고 있는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내 말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따르는지를 그 기운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내 말을 안 듣고 가버렸어. 가버렸다 해서 그걸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문제 삼지 않아요. 그냥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걸 내가 뭐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네가 좀 더 내 말을 듣고 정성을 쏟았으면 더 큰 기운을 받을 텐데 너의 복이 거기까지구나. 이렇게 딱 측정을 하는 거예요. 너의 질량은 거기까지구나. 이렇게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탓하거나 원망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너의 마음과 정성이 거기까지구나. 너의 받을 복은 거기까지구나. 그리고 좀 더 어려운 시험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가령 또 하나 회장님한테 내가 오늘 저녁에 철야 기도를 하는데 준비해서 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핑계를 대나 안 대나 딱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온다면 이건 큰 기운을 받을 징조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 그러면 벌써 기운이 흩어졌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답을 딱 들어보고 강력하게 오라고 말할 때가 있고 답을 딱 들어보고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법을 행할 때, 말을 할 때 그 기운을 살피면서 사실은 나는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의 의도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저희 가족한테도 저는 늘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늘 시험을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를 본단 말입니다. 근데 일부러 던져볼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일부러 던져보는 말이 나쁜 의도가 아니고 그 기운을 살피는 거란 뜻입니다. 그 기운을 살펴서 내가 어떤 행을 선택할 건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세요. 일을 할 때도 저를 도와주는 우리 비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도와주는 비서한테도 제가 툭 말을 던져볼 때가 있어요. 고민이 될 때.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이 돼. 그러면 비서한테 내가 툭 던져보는 거예요. 반응을 보려고. 그러면 저는 이미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는 판단이 서 있지만 비서한테 딱 던져보면 그 비서 반응을 보고 이건 내가 조금 더 미루는 게 낫겠다. 이건 선택하는 게 좋겠다. 그 기운을 살필 수가 있어요. 상대한테 던져보면 이게 맞다 틀리다를 더 확신할 수가 있다. 그럼 내가 답을 알면서도 일부러 던져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던져보는 이유는 기운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해가 됐나요? 내가 이 판단을 할까 미룰까를 고민할 때 우리 비서한테 내가 한마디를 딱 던지면 반응을 보면서 확신이 더 서진다 이 말입니다. 이건 그 기운을 살필 때도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물한테도 시험할 수가 있고 보세요. 모든 인연한테 시험을 하는데 여기서 시험은 극단적인 선택을 말함이 아니다. 내가 지혜로운 기운도 살피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이지 어떤 양분화적인 마음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키우는 개한테도 저는 시험을 많이 해요. 우리 여기 머루도 있고 호피도 있고 또 뭐지? 밀크도 있고 또 뭐가 있지? 아름이도 있잖아요. 우리 개한테도 저는 시험을 한다니까요. 개의 반응을 보고 이것은 기란 징조구나 흉한 징조구나 이렇게 시험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개의 반응을 보고. 그럼 어떻게 시험하는지 아시겠어요? 개를 내가 이렇게 불러봐요. 그러면 저놈이 내가 속으로 정한다고. 저놈이 어떻게 반응을 하면 이건 기란 징조고 저놈이 어떻게 반응을 하면 이건 하지 말란 뜻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설정한 다음에 개를 불러보고 그 기운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의 움직이는 태도와 행동하는 걸 보고 이건 기란 징조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고 이건 좀 미루란 뜻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징조를 보는 시험도 있고 운기를 점치는 시험도 있고 질량을 알아보는 시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선인들께서 새 한 마리 날아가는 걸 보고 오늘 출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도 많이 했어요. 새가 쫙 푸두둑 날아가는 걸 보고 오늘 길을 떠나야 되겠구나 떠나지 말아야 되겠구나를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설명하면 징조시험, 운세시험, 그 사람 질량시험, 판단시험, 그 다음에 호불호시험, 그리고 선택시험이 있다. 이렇게 많은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걸 분별할 줄 몰라서 못할 뿐이지 우리는 지혜가 열리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기운을 늘 살피면서 알고 보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잘되게 하고자 하는 의도니까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구독,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상생의 기운으로 좋은 운이 열립니다. 자운 스승님과 친견 상담 예약을 받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바르게, 깊이 있게 상담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